요즘에는 편한 대로 옷을 입으면 어딜 가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0.1초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진 첫인상은 시간이 가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멋이에요. 늙을수록 내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에 따라 10배에서 100배 이상 자산의 차이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생각보다 노후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이 비후 품격 있게 옷 입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은 행운이 들어오는 근사한 노후에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른다는 생각을 버려라. 발이 아픈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저도 발등이 높아서 제 발에 딱 맞는 구두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티눈, 굳은 살, 내성 발톱 등 각종 트러블에 시달렸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이런 트러블이 몸에 좋을 리 없습니다. 발이 아프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엉거주춤 서 있게 되어 고양이처럼 등이 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몸에 무리가 가는 구두를 신으면 자세가 엉거주춤해져서 결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른다는 생각을 버려보세요. 당신이 매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요? 매일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라면 가벼운 단화일지도 모르고 아이와 공원에서 놀아주는 것이 하루의 일과인 어머니라면 운동화일지도 모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쾌적한 신발. 그 신발을 중심으로 코디를 생각하고 옷장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발이 결정되면 저절로 패션도 결정됩니다. 단화만 해도 발에 착 감기는 로퍼나 스포티한 드라이빙 슈즈, 우아하게 신을 수 있는 발레 슈즈 등 다양한 신발이 있습니다. 신기 편하고 취향에 맞는 신발을 기본 신발로 정해보세요. 출근할 때에도 가벼운 저녁 약속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 싶은 신발인지가 그 기준입니다. 평소 잘 신지 않는 힐을 큰 돈 주고 샀지만 평소에는 어차피 더러워질 테니까 다른 평범한 신발을 신는다면 1년의 대부분을 평범한 신발을 신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자주 신는 신발에 는 옷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옷은 3년을 주기로 교체하라. 가장 기본적인 옷을 만드는 유니클로의 울니트조차 매년 목 라인을 바꾸거나 품이나 소매를 다는 위치를 바꾸는 등 시대에 맞춰 미세한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아이템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낡습니다. 따라서 비싼 것을 사는 대신 적당한 가격대의 상품 중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상의와 하의는 3년 재킷은 5년을 기준으로 전부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멀쩡해 보인다고 한참 더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는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옷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 셔츠나 니트 안에 받쳐있는 면티 종류를 자세히 보면 생활에서 나온 얼룩이 있거나 목이나 등 부분에 보풀도 생긴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꽃보다는 길가에 핀 꽃이 예뻐 보이는 것처럼 화려한 옷보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옷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옷을 한 번에 사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근사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심플한 흰 원피스를 입었더니 마치 귀신 같거나 잠옷처럼 느껴진 경험 없으신가요? 여름은 겨울과 달리 옷을 껴입지 않기 때문에 코디가 단조롭습니다.
따라서 너무 심플한 옷을 있는 그대로 따라 입기만 해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디 아이템의 개수가 적은 여름의 옷차림일수록 색이나 무늬, 디자인을 겨울보다 늘려보세요. 무지처럼 아무런 색이 없는 티셔츠를 로고가 있는 티셔츠로 바꾸고 무지 아이템을 프린트처럼 아이템으로 바꾸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재미있고 심플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팁 2가지입니다. 첫째, 무지 티셔츠를 로고 티셔츠로 바꾸기만 해도 시선을 끄는 포인트가 된다. 위, 아래 옷이 하나의 색깔이라도 소품으로 색을 더하면 밋밋하지 않은 코디가 된다. 둘째, 무늬가 화려한 바지는 햇살이 강한 여름에 더 빛을 발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여기에 베이직한 니트를 매치하면 충분히 화려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후드티는 되도록 피하라. 얼굴이 작아 보이는 최고의 방법은 얼굴 주변의 것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 패드가 들어있는 재킷을 입거나 커다란 모자를 쓰면 대비 효과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중년에 주의해야 할 얼굴 아이템입니다. 얼굴이 작아 보여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후드티. 하지만 중년 세대에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출시된 후드티는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후드 부분이 두껍고 확실하게 모양이 잡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굴 주변이 과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어깨 부근에 살집이 있는 사람은 목이 답답해 보여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중년에게 추천하는 작은 얼굴 아이템은 머플러입니다. 머플러처럼 목에 두르는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커서 두르기만 해도 확실하게 볼륨이 생기는데 목 주변의 여유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장점입니다. 전신 거울을 보며 최상의 밸런스를 찾아 연출해 보세요. 다섯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는다. 살 빼면 입어야지, 살을 더 빼서 멋을 부려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희망을 깨부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 살을 빼면이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젊을 때 다이어트로 고생한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중년에 급하게 살을 뺄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살을 뺐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날씬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품없게 살을 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5살에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 살을 빼자였습니다. 의류 기업에서는 전시회에서 샘플 제품을 입을 일이 종종 있어서 S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일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산 당시 관리직에 있던 저는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현장으로 복귀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사과와 물이 전부였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란 슈트를 입고 들기 딱 좋은 아령 대신 딸아이를 안고 매일같이 계단 오르내리기를 몇 시간이나 했습니다. 가벼운 진동의 딸아이가 잠에 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모유 수유도 병행해서 체중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전보다 5kg이 빠졌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행이라며 산후 6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몸 괜찮아? 무리는 하지 마. 주변 사람들은 복귀한 제 모습을 보고 절규하며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머리가 빠지고 피부에서 흰 가루가 날릴 정도로 푸석푸석해지고 앞니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래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직장에 복귀했다기보다는 무덤에서 속세로 복귀한 좀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급격하게 늙었을 때입니다. 이런 무지하고 무모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살을 빼다와 예뻐진다를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에 얽매이면
살을 꼭 빼야만 아름다움과 멋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에게 살을 빼다와 늙는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빛이 나는 아이템 한 가지를 옷차림에 더하자.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기본 아이템을 입었을 때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수수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 입은 심플한 옷이 그냥 수수해 보이지 않으려면 소재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검은색이라 해도 속이 비치는 실크 소재, 기모 소재의 푹신푹신한 모예요. 가죽 소재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반사되면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사의 차이가 입체감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소재를 조합하면 마치 다른 색을 입은 것처럼 음영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재의 옷을 입으면 빈틈 하나 없는 슈트로 보이거나 재미가 부족해서 밋밋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옷은 디자인, 소재, 색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에는 민감하면서도 어째서인지 소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색과 디자인이 단조로운 옷일수록 변화를 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밋밋해지지 않기 위한 요령 중 하나는 빛 더하기입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 검은 선글라스를 쓴 해외 패셔니스트가 멋져 보이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금발이거나 밝은 갈색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2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까만 아시아인은 서양인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무거워 보이고 수수한 인상을 줍니다. 머리카락이 검은 아시아인은 금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나 손목시계, 금색 혹은 은색 가방이나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해 몸 전체에 20%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한 색을 더하지 않아도 색조는 시크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화려함이 드러납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7번째, 산뜻하면서 섹시한 분위기는 셔츠로 연출하자. 꽤 높은 확률로 여성들은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싫어합니다. 너무 뻔한 페로몬 작전이거나 건강미를 어필하기 위함이거나 다른 여성들이 누구 보라고 입은 거지라고 생각할 만한 옷을 굳이 입어서 적을 늘리는 건 큰 손해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여성스러운 프릴이나 레이스, 미니스커트 같은 옷입니다. 프릴, 레이스, 미니스커트는 여자아이의 옷에도 많이 쓰이는 디테일이죠. 그만큼 지나치게 사용되면 아이 같은 느낌이 과해지고 어려 보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여 주위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릴이나 레이스가 들어간 옷을 입는다면 한 곳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성성이나 유아성이 느껴지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중년 여성이 손해볼 일은 있어도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같은 여자에게 미움받아서 좋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 또한 남자들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자들도 결혼 상대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너무 뻔한 페로몬이나 귀여움보다 지성이나 인격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손해밖에 보지 않게 됩니다. 감춰야만 꽂힙니다. 여성스러움, 섹시함은 숨겨진 부분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셔츠는 원래 남성의 내의였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남성적이고 야무진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빳빳하게 세운 깃에서 엿보이는 가느다란 목덜미, 커프스나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보이는 가는 손목. 남성과는 다른 생물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옷에 가려지면 산뜻하면서 섹시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살이 처져서 목 주변이 야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셔츠는 중년 여성에게 잘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50에 멋에 나오는 옷차림 3가지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광택감 편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디자이너 법칙 중 하나로 사람은 광택이 없고 수수한 물체보다 광택이 있는 물체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법칙입니다. 물체의 표면에 광택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확보하는 일은 원시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도 그 감각이 이어져 내려와 인간은 광택이 있는 물체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것도 광택이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을 더 매력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 반짝거리는 신상 펌프스보다는 광을 낸 송아지 가죽 펌프스를 신어보세요. 어딘가 한 곳에 꼭 광택감을 넣어보세요. 둘째,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입어야 한다. 나답지 않다거나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자아내는 옷을 입으면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가치가 없어 같은 패배감을 낳습니다. 어른의 멋을 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옷을 입을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 옷을 입으면 설레나요? 둘째, 그 옷을 입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나요? 셋째, 당신의 지위나 역할에 어울리나요? 넷째, 당신의 매력이 잘 드러나나요? 입을 때마다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옷, 입었을 때 편안하고 쾌적하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옷,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잘 어울리고 당신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옷. 이 4가지가 충족되면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튀지 않아서 내 나이에 어울릴 것 같아서 잡지에서 추천해서 같은 단순한 이유만으로 옷을 골랐다가 결국 옷을 고르는 기준이 사라져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미로에 들어섰다면 이 옷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 위에 4가지 체크 포인트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이제부터는 미소천재가 되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전면 카메라로 바뀌어서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을 보고 우아하고 놀랐던 적 없으신가요?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은 아무리 내 얼굴이라지만 상당히 당황스럽죠.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이 더 어둡게 그늘지고 입은 시옷자 모양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한껏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나 무뚝뚝한 표정인가 싶어 깜짝 놀라는 순간입니다. 저는 평소 의식적으로 얼굴의 절반 아래쪽에서 항상 미소를 지려고 합니다. 입꼬리와 볼을 끌어올리고 눈가와 얼굴 윗부분은 평범하게 힘을 뺀 보살 미소입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보다 한 톤 낮춰서 왠지 기분 좋게 서성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표정이라면 자연스럽고 무서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미소 천재다 하며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의 더고링이라는 호텔의 도어맨입니다. 더고링은 영국 캐서린 왕비가 윌리엄 왕자와 로열 웨딩을 올리기 전날 밤 일반인으로서의 마지막 밤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머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10년 창업 이래 한 가족이 변함없는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그 위험 있는 호텔의 애프터눈 티파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입구에 노년에 접어든 한 도어맨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 택시가 멈춘 뒤 그가 열어준 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기까지에 불과 몇 초 동안 저는 그 도어맨의 멋진 미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치밀하고 따뜻하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1년 만에 만난 친구를 현관에서 맞아주는 듯했습니다. 그 미소와 우아한 몸짓에 저는 한순간에 최고의 캐시미어 코트에 포근히 안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놓아주지 않는 미소 천재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아 인간으로서의 후덕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보여주기 힘든 미소지요.
미소와 몸짓만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존재로. 젊음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미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옷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옷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은 우리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온과 높아지는 자존감은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멋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멋진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옷차림, 여러분의 자신감이 더 올라갔으면 합니다. 책 곁에 두고 채널도 함께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충만함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책 곁에 두고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의 멋을 읽고